안녕하세요. 흰수염고래 채널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 본 후 여러분의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매치 주간이 끝나고 손흥민도 무사히 영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무사한 거 맞죠? 팬들은 무슨 전쟁터에 내몰린 듯 숨죽여만 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2차 대유행이 터지면서 확진자들이 속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온 선수들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리버풀은 줄부상에 이어서 에이스 살라까지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와서 전력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특히 한국 선수들은 오스트리아 원정길에서 당황스럽게도 코로나 양성 반응 선수들이 대거 나오면서 A매치도 힘겹게 치러야만 했습니다. 25인 엔트리 중 권창훈, 이동준, 조현우, 황인범, 김문환, 나상호 그리고 스태프 3명도 걸리게 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두 경기에서 활약을 펼친 황희찬이 경기 후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함께 경기하고 세레머니까지 펼치며 선수들 간 스킨십도 있었기 때문에 불안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영국 매체 한 기자는 사진까지 게재하면서 황희찬의 양성 반응과 함께 손흥민의 결과를 걱정했습니다. 토트넘 팬들도 대한축구협회를 욕하기도 하면서 매우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음성이었다가 양성일 수가 있지? 한국은 월드컵 결승만큼 중요한 경기였나? 황이 걸렸다면 무조건 손도 걸리지 않을까? 난 이미 마음 비웠어. 손흥민은 오스트리아에서는 음성이 나왔지만 현지 복귀 후 프리미어리그 프로토콜 규정에 따라 토트넘 훈련 복귀 전에 검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약 손흥민이 또 음성이 나온다면 황희찬과 바로 어깨동무까지 했는데도 음성 반응이 나왔으니 이번 시즌 토트넘을 하늘이 돕는 것임이 확실할 것입니다. 손흥민이 음성 반응이 나오길 바라면서 제발. 토트넘은 이제부터 엄청 중요한 경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리그 6연속 경기에서 나온 결과에 따라 정말 우승이 가능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될 정도입니다. 그 첫 경기가 맨시티와의 홈경기입니다. 현재 토트넘은 리그 1위와 승점 1점 차이로 2위로 올라서 있고 맨시티는 한 경기를 덜 치르긴 했지만 10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승점 3점을 더해도 중위권 수준입니다. 7경기 동안 10득점밖에 못한 것도 치명적이고 수비도 안정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토트넘은 반대로 19골을 넣으면서 현재 최다골 1위입니다. 레스터 시티에게 5실점이라는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기도 하고 이번 시즌 승격팀인 리즈 유나이티드와도 1대1로 비기기도 했습니다. 뭔가 불안하죠? 그렇다고 맨시티가 메뉴처럼 처참한 정도는 아닙니다. 7경기에서 1패만 했을 뿐이고 무승부가 좀 많았기 때문인 거죠. 맨시티의 스쿼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부자 구단인 만큼 언제든 전력 보강으로 돈을 쏟아부을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세계 최고 감독 중 한 명인 과르디올라도 건재합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2016 시즌부터 맨시티를 맡았는데 그 기간 동안 무려 9개의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토트넘은 당연히 무관. 맨시티에는 스털링과 데브라이너 같은 월드클래스 선수들도 있고 전체적으로 토트넘보다 스쿼드가 우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몸값만 보면 말이죠. 거기다 이강인과 유망주 시절부터 동료였던 토레스가 맨시티로 이적하면서 매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선수는 스페인 국가대표로 출전해서 독일을 상대로 헤트트릭을 기록하면서 6대0으로 초토화시키는 데 견인을 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맨시티가 현재 순위가 처져 있어도 여전히 강력한 우승 후보로 보기도 합니다. 이 맨시티와 토트넘이 맞붙게 된 것입니다. 이 경기는 일요일 새벽 2시 반에 경기를 하게 되는데요. 영국 시간으로는 토요일 황금 저녁 시간입니다. 토트넘은 이 강팀 맨시티를 이긴다면 레스터시티와 리버풀 경기 결과에 따라 단독 1위로 오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맨시티는 패배한다면 더욱 우승 라이벌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맨시티는 최강팀인 건 맞지만 토트넘을 상대로는 그다지 웃지 못했습니다. 2019-2020 시즌에도 토트넘이 1승 1무를 기록했습니다. 포체티노 감독 당시 손흥민이 없었던 2라운드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고 무리뉴 부임 후 케인이 이탈했음에도 불구하고 맨시티를 2대0으로 침몰시켰었습니다. 이때도 손흥민은 승리의 쐐기를 박는 골을 기록했었습니다. 2년 전에는 리그 경기에선 패배를 했지만 챔피언스 리그 8강전에서 원정 다득점 원칙으로 맨시티를 넘어 4강에 진출하기도 했습니다. 맨시티의 가는 길을 제대로 막아버린 토트넘이었던 것이죠. 그렇다 보니 전력상 맨시티가 좀 더 우위라고 보는 게 객관적일 수 있지만 토트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 대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맨시티를 이길 수 있다는 몇 가지 긍정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는 맨시티의 전력 이탈입니다. 최전방 공격수이며 팀의 많은 골을 담당했던, 지난해에도 16골을 넣었던 아구에로가 부상으로 이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랫동안 공격진에서 호흡을 맞춰왔기 때문에 그래도 분명 치명적인 부분입니다. 또한 영국의 최종 공격수 중 한 명인 스털링이 A매치 기간 중 부상으로 이탈했습니다. 만약 돌아온다 해도 제 컨디션 상태가 아닌 거죠. 스털링은 아구에로보다 더욱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지난해에도 리그에서만 20골을 넣은 선수이고 그의 주급 또한 케인, 손흥민을 훨씬 능가합니다. 근데 이 선수 생각하면 지난 챔피언스리그 리옹전에서 저지른 실수가 왜 계속 생각나죠? 에이스 맞죠? 또한 나단 아케도 네이션스 리그 경기 전반 5분 만에 햄스트링 부상으로 이탈했습니다. 그만큼 맨시티는 전력 손실이 커져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토트넘이 강팀을 상대로 한 성적입니다. 무리뉴 감독은 이상할 만큼 약팀을 상대로는 고전을 하고 강팀을 상대로는 매우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0대1로 패배한 것 빼고는 모든 강팀들에게 승리를 경험해 보았습니다. 맨시티, 맨유, 첼시, 레스터시티, 아스날, 또 실점도 매우 적습니다. 맨시티를 상대로도 무실점 승리, 맨유를 상대로 6득점 승리, 첼시와의 경기에선 손흥민 없이도 승부차기 끝에 승리, 레스터시티에게 무실점 승리, 아스날에게 1실점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어쩌면 무리뉴 감독의 단점은 약팀에게 고전한다는 것 뿐일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맨시티 킬러가 토트넘에 있다는 것입니다. 손흥민. 손흥민은 2년 전 맨시티와 챔피언스 리그 8강전 대결에서 두 경기에서 홀로 3골을 넣으며 팀을 4강 진출시켰고, 지난 2월에는 오히려 전문가들은 패배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손흥민이 득점하며 2대 0으로 이겨버리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이 경기들이 치러질 때는 케인은 없었습니다. 아마도 이번 경기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케인은 이번 시즌 유독 이타적인 플레이가 강해지면서 손흥민을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파괴력은 더할 거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맨시티를 제압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토트넘의 스쿼드입니다. 토트넘은 지난 몇 년간 맨시티를 상대했을 때보다 더욱 강력한 스쿼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주축 선수들은 대부분 국가대표 경기들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여주었는데, 베일은 웨일즈 소속으로 2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고, 로셀소도 아르헨티나 소속으로 2개의 공격 포인트, 윙크스도 잉글랜드 소속으로 2개의 공격 포인트, 손흥민도 2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레길론도 국가대표로 출전해서 1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알리가 벤치로 전락할 정도로 미드필드가 강해졌는데 은돈벨레가 완벽하게 팀에 녹아들게 되었고, 호이베르는 패스 전 부문에서 탑 클래스에 올라있을 정도입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수비입니다. 도어티가 아일랜드 국가대표로 차출된 후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와서 2경기 이상을 출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무리뉴 감독이 SNS에 A매치에 코로나 걸리는 상황에 대해서 불만 가득한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경쟁자인 오리에도 때때로 좋은 활약을 보여준 적이 있어서 큰 문제는 아니지만 맨시티 같은 팀을 상대로는 역시 수비가 더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토트넘의 진짜 우승 시험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결과는 하늘만 알고 있겠죠. 이 경기에서 맨시티 킬러 손흥민이 맨유를 초토화시키듯 대활약을 해주길 함께 기대해 봅시다. 네, 향후 일정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대 맨시티 경기 11월 22일이죠. 토요일에서 일요일 넘어가는 사이, 새벽 2시 반 경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5일 후죠. 유로파리그 토트넘 대 루도고레츠 경기가 있습니다. 11월 27일 금요일 새벽 5시 경기입니다. 그리고 3일 후인데요.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대 첼시 경기가 있습니다. 11월 30일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가는 새벽 1시 반입니다. 그리고 다시 4일 후죠. 유로파리그 토트넘 대 라스크전 새벽 3시 12월 4일 금요일 새벽 3시 경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아주 큰 논란거리인데요. 프리미어리그 경기 토트넘 대 아스날 경기가 12월 5일 시간은 미정이고요. 하루 만에 경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거의 미친 일정이죠. 그 다음 또 6일 후 유로파리그 토트넘 대 엔트워프 12월 11일 새벽 5시 경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경기 토트넘 대 크리스탈 팰리스 12월 13일 토요일에서 일요일 사이 자정 12시입니다. 그리고 4일 후 프리미어리그 경기 토트넘 대 리버풀
12월 17일 목요일 새벽 5시 경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3일 후 프리미어리그 경기 토트넘 대 레스터 시티 12월 20일 토요일에서 일요일 사이 자정 12시입니다. 컨디션 조절 잘하세요.